네.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에는 우리 특허 출원서,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시에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만들고 발명을 특허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 방식은 서면 제출 방식도 있고 전자 제출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참고하면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강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주 차에는 특허 출원 시의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 1, 2, 3차 시 나눠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특허 출원할 때 특허 출원서, 출원서의 첨부 서류로 따라오는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이 있고 또 기타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또 청구 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게 됩니다. 특허 청구 범위는 그의 권리 범위를 확정하는 담고 있는 항목으로서 단항제, 항제, 또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명의 단일성, 즉 일발명, 일특허 출원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일 선점을 위한 명세서 기재 및 언어 요건 명확화 및 완화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특허 출원 시에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 출원서, 특허 출원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의 작성 방법 및 제출에 대해서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허 청구 범위 작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를 하였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차 시에서는 특허 출원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자가 여러분이 이제 발명자가 될 수가 있죠.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한 것만으로는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특허를 받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를 표시한 서류가 특허 출원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원서를 내고 그다음에 명세서 및 도면서 또 요약서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특허 출원 서류 제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서면 제출 방법으로 출원 서류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특허청에 우리 사무소에 가면은 특허청이라든지 서사무소 등에 가면은 양식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우리 특허로 또 특허청에 전자문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작성해서 서면으로 출력을 해서 가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전자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 즉 특허로라고 그래서 patent.go.kr 통해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우리 공인인증서 등을 가지고 이제 발급받은 후에 마치 은행 거래를 하듯이 출원인 발명자 등의 정보를 넣고 또 명세서, 요약서 등을 첨부해서 출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출원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전자문서를 특허청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자적 기록 매체, 즉 뭐 CD라든지 CD-ROM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허청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또는 특허심판원의 고유번호, 특허 고객번호라고 하는데 이걸 발급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우리 신청자들이 특허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은 고객 부여 신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고객번호, 특허 고객번호를 부여한 후에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없이 문서를 받고 낼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객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 이때 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주소라든지 인감 등의 변경 신고 사유가 있을 때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유 번호를, 즉 특허 고객 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았거나 특허청에서 이제 이중 발급을 하거나 잘못된 것이죠. 또 잘못 부여받은 경우에도 신청에 따라서 정정해서 하나로 또 바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특허 출원서입니다. 특허 출원서는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서지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특허 권리 취득 의사는 서면으로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특허 출원서를 신청서로 작성해 내는 것입니다. 이때 특허 출원서의 기재 사항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자, 특허를 나중에 권리를 받을 자가 해당되는 거죠. 특허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예를 들어 주식회사 000이라고 한다면 주식회사 000의 명칭 그리고 영업소의 소재지 등을 특허 출원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은 출원인이 미성년자라든지 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법원에서 판정받은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임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임의로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이런 대리인이 있는데 변리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변리사의 명칭, 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 같은 게 있죠. 그 주소지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다음 발명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출원서에 본 발명에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은 명칭은 이것이다. 물론 그 명칭과 동일한 게 구성된 특허 명세서는 별도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 또 공동 발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두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네. 특허 출원서는 이제 그 국내 출원뿐만 아니고 조약에 의한 우선권 또 국내 출원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해서 출원할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 사실을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어, 우리 법에 의하면 특허 출원을 한 다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그 내용을 수정 보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는 먼저 출원을 했는데 그 내용에서 심화된 내용이라든지 또 추가할 내용 등등이 있다면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서 출원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최초 출원 그것을 우선권 주장이라고 합니다. 우선권 주장 사실을 기재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는 특허 출원번호, 출원일자 등을 우선권에 해당되는 특허 출원번호, 출원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서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특허 고객번호, 즉 고유번호를 신청하여서 발급받은 경우에 고유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쓰면은 우리 주소라든지 성명 이런 게 다 포함되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대신함으로써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대리인에 의해서 할 경우, 그러니까 변리사 등에 의해서 할 경우에도 그 대리인은 고유번호, 즉 대리인 번호를 특허 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또 이때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재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죠. 다음 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명세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는데요. 명세서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문헌으로 역할합니다. 특허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하는 기술 문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헌으로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명시하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기술 문헌, 즉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공개한 기술 문헌으로서의 의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확히 명확히 명시하는 권리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명세서의 발명에 의해 기술의 공개가 이루어지고 또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권리로서의 한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의 공개는 명세서 발명에 상세한 발명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기술을 공개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면 기술 공개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일반에게 알려지는 것이고요. 또 특허 청구 범위, 명세서 내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청구항은 1항 이상입니다. 1항은 단항이라고 그러는데 본 특허 발명은 구성 요소 A, B, C, D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다면 한 항으로 구성할 수 있고, 또 종속항은 별도의 독립항 또는 1항을 구성 요소가 있으면 각 구성 요소를 부과하거나 한정하는 이런 걸 하는 걸 종속항이라고 합니다. 청구항이랑 단독으로 구성을 완비한 것을 독립항이라고 하고, 독립항의 구성 요소를 부과하거나 한정하는 것들을 네, 종속항이라고 하고, 이때 독립항은 뭐 물론 이제 별도의 구성 실시에가 있다면 한 개 이상, 두 개, 세 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때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세서에 기재된 것이 첫 번째는 기술 문헌, 두 번째는 권리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발명의 보호 범위는 명세서 다른 부분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많이 기재해놨다고 하더라도 상세한 설명에 5가지를 기재를 해놨는데도 특허 청구 범위 부분에서는 한 가지만 해놨다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보호를 받겠다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상세한 설명에 5가지를 했는데 청구항에서 한 개만 보호받겠다고 청구했다면 나머지 4항에 대해서는 분할 출원을 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또는 보정을 통해서 청구항을 전가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세서에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서 기재할 사항입니다.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인데요. 첫 번째는 발명의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발명의 목적이라든지 동네 기술은 어떤 게 있다든지, 또 본발명의 구성, 작용과 효과, 본발명 구성 A, B, C, D로 이루어지고 A, B, C는 각각의 연결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작동 부분, 또 기술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고요. 두 번째는 청구 범위. 청구 범위는 발명의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청구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차시, 3차시에 걸쳐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명세서에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기재할 사항이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는 발명의 설명, 두 번째는 청구범위라고 했습니다. 명세서에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즉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을 하지 않거나 청구범위를 하지 않다고 한다면 특허 부여를 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허가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의를 신청하든지 또 심사관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특허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 62조 4호나 133조 1항 1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명세서에서 우리 흔히 가치명세에 포함됐다고 보는데 인식할 수 있는데, 도면 및 명세 요약서는 명세서 일부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인데 양식을 하나로 만들어 둔 겁니다.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은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죠. 발명의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실시예가 필요해요. 실시예, 어떻게 본 구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실시예라고 하는데, 실시예는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발명의 구성을 구체화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실시예가, 해당 발명에 대한 실시예가 비교 예인지 응용 예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성 A, B, C, D가 있을 때 이것에 대비해서 뭐 A, B, C, D-라든지 A, B, C, D, A, B, C, D, E라든지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들도 적어 놓음으로써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 부분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청구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구범위 기재를 또 별도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법 42조 2항에는 특허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발명의 설명 부분의 기재는 기술 문헌의 역할로 하고 또 권리 해설서의 역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을 적을 때는 몇 가지 이제 원칙이 있는데요.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는 것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본발명을 하게 위한, 거기에서 본발명이 나타나게 된 종래 기술에 대해서 적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종래 기술에 대한 공개 번호라든지 또 출원 번호 등을 기재하고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다라 소개를 하면 됩니다. 즉, 발명의 설명은 명세서에서 발명의 공개성이라든지 발명의 공개성, 그다음에 재현성, 그 내용 성상 설명을 통해서 다시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재현성, 그리고 특정성, 이것이 본 발명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특정하는 것, 특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라고 하거든요. 그 발명을 공개를 하기 위해서, 또 그 발명을 다시 재현할 수 있도록, 또 발명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공개성, 재현성, 특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 발명어, 설명어 기재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어 설명의 기재 방법,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실시 가능 요건, 또 기재 방법 요건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42조 또 3항, 42조 9항 등에 대해서 특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 가능 요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42조 특허법 제42조 3항에 기재된 것으로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기재하느냐 할 때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기계 분야, 뭐 전기 전자 분야, 화학 분야, 다양한 물리 분야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겠죠. 생활 분야, 가정 분야, 이런 환경 분야라든지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통상의 지식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사나 박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 또는 변리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해당 분야에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라고 하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학생이라든지 연구원뿐만 아니라 뭐 가정주부도 이거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발명을 특허를 받고자 하면서 발명을 상세하게 적지 않으면 이러한 실시 가능 요건을 위배했다고 해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적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 기술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평균적 기술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기재 방법 요건입니다. 네, 특허 명세서에는 이런 것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 42조 제9항인데 이것이 이제 특허청에서 나타내는 그 작성할 수 있는 그 명세서 양식을 다운받게 되면 기본 양식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명의 명칭입니다. 본발명의 명칭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뭐 키보드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새로운 마우스를 만들었다. 마우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의 작동 방법, 이러면 방법이 발명이 되겠죠. 두 번째, 기술 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본 발명은 뭐 스마트워치에 관한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 발명의 기술 분야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래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인데 이게 종래 기술에 해당됩니다. 프라이어 아트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 또 정확히 같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관련된 분야인 것,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발명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발명이라고 하는데 본발명에 대해서 본발명이 종래 기술 대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왜 내가 이 발명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 과제를 적고 과제 해결 수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에서 바람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키보드가 작업자가 많이 오래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땀이 많이 나고 이래서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바람이 나오도록 해서 손을 좀 말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구성들, 과제 해결 수단, 그리고 효과 등을 발명의 내용에서 발명의 효과라고 하는 난을 별도로 두어서 발명의 효과를 기재합니다. 기술적 효과와 경제적인 효과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면이 뒤에 첨부가 되는데요. 첨부되는 도면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1부터 10까지 했다 그러면 도1은 도인은 뭐다 도1은 뭐 사시도, 도2은 정면도, 또 도3은 좌측면도, 도5는 우측면도 이렇게 해서 또 작동 설명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입체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적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실시라고 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그 밖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그 기재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해당 분야, 뭐 예를 들어 장난감을 만든다 그러면 장난감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 또 부모, 아주 그거에 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보통적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그런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면은 명세서와 다른 것입니다. 명세서를 지시하기 위해서 첨부하는 것인데 명세서의 보조 수단입니다. 발명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의하여 명세서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본발명이 예를 들어 마우스라고 한다면 키보드가 있을 테고, 그 다음 거기에 밑에 보이진 않지만 밑에 들어가면은 키보드 눌림 이런 구성 기계적인 장치가 있고, 기계적인 눌림을 신호 처리하기 위한 전자 이렇게 그 회로부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발명의 구성이라고 하고 문자에 의해서 명세서에 기재하고 도면에 발명의 실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 주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또 특허 도면은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과는 달리 임의 서류로서의 역할만 한다. 실용신안 같은 데서는 반드시 도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또 디자인도 그렇죠. 어떤 뭐 가방을 만든다, 마우스를 만든다 반드시 도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특허 도면은 방법을 나타내고 만든 별도 도면이 없을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도면 작성 시 유의사항은 뭐 여러 가지 시행규칙, 별도 서식에서 작성을 하고 흑백으로 인면도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필요시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고 또 컬러로도 할 수 있다. 또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수한 도면에는 그 부분의 그 부분 명칭이나 또 절단면 등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입니다. 요약서에는 명세서에 첨부되는 것이 도면과 요약서가 있다는 것이죠. 요약서는 출원된 발명에 대한 기술 정보로만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약서를 가지고 청구 범위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재가 요약서에는 매우 간략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기술 정보를 주는 것만으로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발명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특허법 제4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서에만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확대된 선출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추론을 할 때 검사를 했을 때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았는데 이미 나보다 먼저 추론해서 본발명의 출원 이후에 공개되는 것, 그런 걸 확대된 선출원이라고 하는데, 요약서에 내가 기재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요약서는 기술 정보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약서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의 계율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대략 3가지 정도의 기재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본 발명은 뭐에 관한 것으로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목적과 과제,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본 발명 구성의 A, B, C, D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를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발명의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 구성만 넣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 발명의 해결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서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명세서, 청구 범위,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 등의 설명했고 또 특허 출원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